네, 요즘 아주 뜨거운 국회위원회 가운데 한 곳이 바로 국회정보위원회죠.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여야가 아주 거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목격하는 바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양당 간사가 전해주는 내용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합의 본 바는 없는 건지, 뭔가 또 어떻게 진척이 되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협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는 바가 없어서 정보위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예, 예. 일단 여야가 싸우는 건 좋은데 좀 합의 본 바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지금은 이제 정보위 회의 일정에서 네. 보고받는 일정들을 이제 합의를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합의에 따라서 이제 국정원에서 회의에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보공개 촉구하는 이제 그 결의안이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네. 이 제출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더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보 공개 결의안.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선 이제 청와대에서 사찰을 지시했던 예. 2009년 12월 16일 날 그 날짜 돼 있는 청와대의 지시서나 네. 그다음에 이 지시가 떨어지면은 국정원은 일종의 업무 계획서를 짭니다. 네. 기한문서. 일종의 내부 용어로는 공작 계획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사찰 대상이나 기간, 방법, 그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대강에 이제 쓰여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제출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찰의 결과물, 문건 목록이나 그다음에 사찰 대상자 수, 네. 이런 사찰 결과 보고서 이걸 지금 이제 제출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위원장님께서 2009년 12월 16일이라고 했나요? 네. 네, 2009년 12월 16일 날 그 이제 청와대 지시가 내려간 게 정치인 사찰 지시가 내려간 게 이 날짜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로 작성됐다는 게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찰 문건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예. 정부의 비판적인 특히 야당과 예. 친박계 의원들을 좀 집중적으로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이 청와대 지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와대 어느 파트의 지시인지 확인이 됐습니까? 민정수석으로 돼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예, 민정수석실의 지시. 그러면 그 지시의 목적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그 목적은 정부의 비협조적인 정치인들을 견제해서 네.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거기에는 이제 뭐 추가로 그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네. 보안 유지하에 예. 국정원이 관리하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좀 궁금한 게 이 그 특정한 어떤 청와대의 지시와 그거에 대한 어떤 국정원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꼭 결의안까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이제 이 국정원이 자료를 잘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주로 주 내용들은 네. 이전에 사찰 대상으로 지목됐던 당사자들이 예. 대법 판결을 통해서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건데요. 국정원이 자진 공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 사찰 정보 안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보위에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인데요. 네. 지금 어떤 자료도 국정원은 자료를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찰 대상자들이 정보공개 청구해서 제공한 자료 외에는 그 당사자한테 제공한 자료 외에는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좀 정리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보니까 며칠 전에 네. 지금 사찰 문건이 대략 20만 건 정도가 되고
그 네. 1인당 한 평균 그 10건 정도의 문건이 작성이 됐다고 본다면 2만 명 정도가 사찰 대상이었다라는 네. 요지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건 어떤 근거 자료에 기초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것도 이제 정보위 회의에서 질문을 했고요. 네. 그런데 국정원장의 답변 중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질의는 그 사찰 대상자 수와 정보 문건이 사찰 문건이 몇 건 정도 되느냐라고 음.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국정원장의 답변이 비정상적인 직무의 신상 정보 문건 수가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그 국정원장의 답변에서 나온 그 20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역대 특정 정부를 그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부를 막론해서 총 누적된 건수를 말씀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저 전체 정보 국내 정보 수집 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네, 그 건수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그건 좀 그 공개를 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20만 건이라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로 한정해서 그 나온 수치인가요? 아마 기간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 사찰 대상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위에서 검색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네. 예. 봤을 때에 실제로 주로 나오고 있는 그 정보 자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20만 건 말고 더 많다라고 했다면 그건 이명박 이제 국내 정보 전체 소집 건수 그러니까 합법적인 직무 정보 소집 그 문건 수까지 포함해서 그거 다 망라해서 예. 하여간 인물과 관련해서 이제 축적돼 있는 정보 건수, 문건 건수가 그 정도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거는 그러면 20만 건은 바로 그 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상 정보 수집 문건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국정원장의 보고는 20만 건 정도가 된다고 했고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추산된다고 보고를 했다면 그 2만 명이라는 보고는 국정원의 보고가 아니고요. 그냥 위원장님의 추산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게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찰 대상자들이 정보 문건을 계속 받아보고 있잖아요. 네. 받아보고 있는데 1인당 나온 건수를 좀 봤더니 최소 1인당 서너 건에서 많게는 열 몇 건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치 잡아서 그냥 평균 한 10건 정도로 봤을 때 네. 2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하셨던 말씀 중에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고 총리에게 보고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 총리가 아마도 황교안 총리를 뜻하는 것 같다라는 추정도 하신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를 갖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사찰 정보 문건을 검색을 이제 신청자들이 신청하면 이걸 검색을 하는데 네. 이명박 정부 때의 문건 자료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의 문건 자료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답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고처가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의외로 국무총리가 들어가 있는 문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 그런데 사실은 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네. 총리실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정상적인 보고 라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총리에게 보고가 됐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의문이었던 거죠. 예. 근데 저도 궁금한데 총리한테 그 특별히 보고해야 되는 건은 어떤 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건 어떤 건인지 정보 내용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총리실에 총리에게 보고했던 문건이 보고처가 총리로 돼 있는 문건이 있다라는 것만. 근데 지금 아무튼 그 수신처가 총리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을 뜻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국정원의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럼 권한대행 시절에 보고를 했던 건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근데 아마 뭐 그냥 거기 보고처에는 그냥 국무총리라고만 돼 있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권한대행 시절이라고 한다면 공문서의 표기 원칙은 총리가 맞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습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보고처에서 아마 권한대행으로 쓰기도 하고 국무총리라고 쓰기도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중간 정리를 하면 국정원이 자진해서 사찰 문건을 공개하는 건 없고
예. 지금 정보위 차원에서도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국정원에 이제 자료를 그러니까 받은 분들의 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역으로 지금 조사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런 이야기죠. 첫째. 예,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정보위 차원에서 국정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아직 요구가 된 것도 아닌 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정보위원회에서는 이제 지금 그동안에 자료 제출을 처음에 말씀드린 자료 제출들을 요구를 했는데 네. 지금 국정원에서는 그 자료들을 찾고 있다. 음. 그런데 이게 못 찾는 건지 네. 안 찾는 건지 예.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내놓느냐 이제 지금 현재 그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18대 국회의원 전수도 일단 그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좀 지금 현재 사찰 관련 정보들은 국정원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사하고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결의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20일이 지나면은 숙려 기간이 지나면은 실제로 여야 간의 협의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무튼 이 사찰을 둘러싼 이제 그 정치권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결정적 계기는 국정원이 지금 뭔가 선거 공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어떤 공격이 있었고 야당은 이런 공격의 어떤 그 근거로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했던 SBS 보도를 이제 그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용이 뭐였다 어떤 거였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말하기를 국정원에서 이명박 정부 때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어떤 사찰한 문건이 있다. 내용이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야당 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 아니냐.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그때 정무수석을 이었던 박형준 현 어떤 예비 후보를 엮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사찰 정보 자료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게요? 어떤 식으로 들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정치인들을 전체 사찰을 이렇게 해서 하고 국정원에서 보안 유지하에 관리해서 네. 필요에 따라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때 이 방식까지 거기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국세청이나 경찰, 검찰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국정원으로 보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보내주고 국정원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DB 관리를 하고 신상 정보들을 수집해서 나중에 청와대에서 요청하면은 외부에서 우연히 입수한 자료인 것처럼 해서 보고하라. 라는 지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튼 SBS 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관련 내용을 정보위에 출석한 박지원 원장한테 혹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경위 파악을 했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사찰 정보 내용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질의를 했던 거고 국정원장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 18대 의원들 조사를 여쭤본 게 아니라 그 보도의 출처를 여쭤봤던 거네요. 보도 경위. 보도의 경위는 저는 그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고요. 그게 그거 관련된 다른 보도를 확인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보위 회의에서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 질문한 적도 없습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예, 그 야당 의원들은 실제로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에도 불법 사찰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국정원장의 답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는 불법 사찰을 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나 아니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사찰을 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그거에 대한 그럼 위원장님의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깔 거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것도 다 까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보고 싶으면 청구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당사자. 지금은 사찰 피해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찰 당사자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내가 사찰 당사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본인 당사자한테만 사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 공개 청구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 까자고 그래서 여야 합의로 그걸 깔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혹시 특별법을 통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법을 만들면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찰 정보 내용 자체를 공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네. 개인의 개인정보이자 아주 또 개인의 사생활 정보들이잖아요. 지금 당에서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특별법 내용의 골자가 뭡니까? 당초에 지금 특별법은 지금 이제 이런 사찰 정보들이 이제 나중에 다 취합되고 분류가 된 다음에 네. 폐기 절차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이 개인의 불법 사찰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폐기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폐기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국정원장은 지금 그 사찰 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특별법을 제정을 해주면 좀 더 수월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특별법이 없어도 국정원이 자체 내 감찰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진상조사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외부 인사가 이것을 참 확인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예. 또 역으로 그래서 본다면 국정원한테 모든 걸 맡겨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국정원에다가 그 요청을 해놓는 것은 예.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네. 거기에는 그 내부 인사로만 하면은 또 신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외부 인사도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정식으로 구성을 하고 음흠. 거기에 따라서 자체 진상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라라고 요청을 했고, 국정원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죠. 혹시 외부 인사가 포함이 되는 검증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명칭은 어떤 형식일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게 검증위원회가 될지 아니면 진상규명위원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은 아무튼 국정원 내부 인사만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또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이든 뭐 검증이든 이런 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히 아직까지 입장을 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이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